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세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일터에 바쳤던 한 평범한 가장의 목소리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9살,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는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근할 곳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년 후에 퇴직할 예정이라 여전히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결국 매일 아침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긋지긋한 업무 보고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열을 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끈끈했던 연결고리도 허무하게 약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나름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뿌듯함, 제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가끔의 후배들이 업무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해오면 반가웠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은 저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길고 긴 남은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했죠.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혼자서는 의미가 없더군요.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 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악기를 배워보려 했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분 1초가 아까워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또 할 게 없다고 걱정이냐고. 하지만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만 홀로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왠지 모르게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퇴직 후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끔 아내가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면 홧김에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제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신하홉.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20년, 어쩌면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며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동네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치니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사이를 무심코 거닐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직 제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의 규칙, 즉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서너 개씩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달리 아주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무언가 시작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만 했기에 요즘 세상에 필요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는 꽤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으신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도시락을 건네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총각.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루 종일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이렇게 총각 얼굴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느끼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깊은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연 내 30년 직장 생활 경험이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첫 멘토링 수업을 위해 인근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직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만 지금의 너희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더 좋을 거야.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며 닫혀있던 제 시야가 다시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있고 깊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 회사에서의 성취와 현재의 소박한 삶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퇴직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직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테마 여행사를 운영해볼까? 기농에서 소박한 텃밭을 가꾸어 볼까? 아니면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의논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와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의 감정과 생각, 새롭게 배운 점들을 기록합니다. 일기장을 통해 저는 과거의 성과에 얽매였던 제가 이제는 내면의 성장과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고 이제는 저만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제 글에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달렸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퇴직 직후의 그 혼란과 방황은 회사원 김 부장이 아닌 자연인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력 질주만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신화홉,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낍니다. 퇴직은 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제가 어떻게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을 찾아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사장으로 입사한 것.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세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일터에 바쳤던 한 평범한 가장의 목소리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9살,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는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도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근할 곳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년 후에 퇴직할 예정이라 여전히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결국 매일 아침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긋지긋한 업무 보고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열을 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끈끈했던 연결고리도 허무하게 약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나름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뿌듯함, 제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가끔의 후배들이 업무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해오면 반가웠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은 저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길고 긴 남은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했죠.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혼자서는 의미가 없더군요.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 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악기를 배워보려 했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분 1초가 아까워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또 할 게 없다고 걱정이냐고. 하지만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만 홀로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왠지 모르게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퇴직 후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끔 아내가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면 홧김에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제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신하홉.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20년, 어쩌면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며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동네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치니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사이를 무심코 거닐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선고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직 제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의 규칙, 즉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서너 개씩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달리 아주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무언가 시작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만 했기에 요즘 세상에 필요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는 꽤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으신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도시락을 건네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총각.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루 종일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이렇게 총각 얼굴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느끼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깊은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연 내 30년 직장 생활 경험이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첫 멘토링 수업을 위해 인근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직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만 지금의 너희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더 좋을 거야.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며 닫혀있던 제 시야가 다시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있고 깊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 회사에서의 성취와 현재의 소박한 삶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퇴직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직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테마 여행사를 운영해볼까? 기농에서 소박한 텃밭을 가꾸어 볼까? 아니면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의논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와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의 감정과 생각, 새롭게 배운 점들을 기록합니다. 일기장을 통해 저는 과거의 성과에 얽매였던 제가 이제는 내면의 성장과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고 이제는 저만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제 글에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달렸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퇴직 직후의 그 혼란과 방황은 회사원 김 부장이 아닌 자연인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력 질주만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신화호흡,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낍니다. 퇴직은 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제가 어떻게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을 찾아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사장으로 입사한 것.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세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일터에 바쳤던 한 평범한 가장의 목소리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9살,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는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근할 곳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년 후에 퇴직할 예정이라 여전히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결국 매일 아침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긋지긋한 업무 보고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열을 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끈끈했던 연결고리도 허무하게 약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나름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뿌듯함, 제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가끔의 후배들이 업무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해오면 반가웠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은 저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길고 긴 남은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했죠.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혼자서는 의미가 없더군요.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 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악기를 배워보려 했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분 1초가 아까워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또 할 게 없다고 걱정이냐고. 하지만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만 홀로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왠지 모르게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퇴직 후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끔 아내가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면 홧김에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제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신하홉.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20년, 어쩌면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며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동네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치니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사이를 무심코 거닐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직 제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의 규칙, 즉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서너 개씩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달리 아주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무언가 시작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만 했기에 요즘 세상에 필요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는 꽤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으신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도시락을 건네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총각.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루 종일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이렇게 총각 얼굴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느끼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깊은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연 내 30년 직장 생활 경험이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첫 멘토링 수업을 위해 인근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직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만 지금의 너희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더 좋을 거야.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며 닫혀있던 제 시야가 다시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있고 깊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 회사에서의 성취와 현재의 소박한 삶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퇴직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직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테마 여행사를 운영해볼까? 기농에서 소박한 텃밭을 가꾸어 볼까? 아니면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의논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와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의 감정과 생각, 새롭게 배운 점들을 기록합니다. 일기장을 통해 저는 과거의 성과에 얽매였던 제가 이제는 내면의 성장과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고 이제는 저만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제 글에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달렸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퇴직 직후의 그 혼란과 방황은 회사원 김 부장이 아닌 자연인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력 질주만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신화홉,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낍니다. 퇴직은 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제가 어떻게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을 찾아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사장으로 입사한 것.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세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일터에 바쳤던 한 평범한 가장의 목소리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9살,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는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근할 곳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년 후에 퇴직할 예정이라 여전히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결국 매일 아침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긋지긋한 업무 보고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열을 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끈끈했던 연결고리도 허무하게 약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나름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